안녕하세요. 좋은자리 부동산 주간 브리핑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정리하고요. 짬나는 시간에 국세청에서 발행한 상속증여세 관련 안내자료 살펴본 것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있었던 내용 좀 정리해드리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매물 접수가 2개 되었습니다. 백년산 SK뷰 84 타입 전세 매물이 적당한 가격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백년산 4차 84 타입 매매 매물이 또한 지금 급매 느낌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업무가 있었고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좀 살펴본 것이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국세청 자료가 나와서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한 번쯤 가끔씩은 이거 내용 들어놓고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많고요. 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한 15, 16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절반 정도 좀 봤고요. 절반 정도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굵직한 내용으로 조금 안내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세 유불리란 제목인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실제 공제 금액이 가장 큽니다. 기본 상속공제가 5억이고요. 배우자분이 있을 때는 10억으로 늘어나는데요. 동거하는 배우자분이 동거하는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최대 14억까지 공제된다고 국세청 자료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까지만 되고요. 아래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거하던 자녀가 피상속인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또 5억이 아닌 6억까지 공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상속주택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해당 주택의 거래 가격입니다. 해당 주택이 이제 피상속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거래하면 그 거래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속 가격을 매기게 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이 양도세가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제 가격이 높지 않으면요. 그리고 유사한 거래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가 이제 거의 나오니까요. 그 시세에 따라서 상속주택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지방 토지나 거래가 별로 없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을 공양한 경우에 동거주택 공제 금액은 원래 이제 자녀분이겠죠? 기본 공제 5억인데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랑 해가지고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 아니냐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 관련해서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봐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5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이제 지방 서울 경기 말고 지방 광역시 말고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 3억 이하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 이상에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지방 저가주택 이제 광역시 도시 지역이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3억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어떤 상속주택이 있다면 저가주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라는 질의의 답변은 보통은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었다면 기존 주택을 양도세 면제받고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략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줬다라는 것이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신뢰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요.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또 상속 증여세 TMI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국세청 자료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부동산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